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수능 직전 여러분들께서 꼭 보셔야 되는 기출 독서 지문 제가 딱 짚어드리고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기출 보긴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가 잘 안 잡히시죠. 대체 어느 정도로 어떤 방식으로 봐야 될지, 어떻게 하면 잘 봤다고 소문이 날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제가 싹 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무래도 보통 지금 이 시기에 수험생들의 패턴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여기 1번처럼 EBS 수특이나 수한 공부에 매몰되거나 사설 모의고사나 아니면 방대한 학습 자료들로 인해서 열심히 하긴 하는데 방향성이 이제 상실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설 모의고사나 이 학습 자료, 기타 자료들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은 기출 문제를 아예 거의 보지 못하고 시험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험 결과가 안 좋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결국에는 기출로 회귀하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너무 기출 문제를 전부 다 돌리려다가 사실은 이게 올해 트렌드에 맞는 지문이 있고 뭐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여기에 맞는 지문들이 있고 아닌 지문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일반 수험생들 눈에는 잘 분간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다 하려고 하는데 이것 또한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신 트렌드, 지금 경향성을 잃지 못하고 시험장으로 가시는 일이 없도록 제가 좀 꼭 좀 찝어드리고 싶어요. 사실 대치동에 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찝어드리고 싶고, 대치동에 오는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정보와 이런 걸 접하다 보면 정리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함께 해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가장 좋은 거는 최신 경향성과 부합하면서 연계 출제 가능한 지문에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시간을 좀 투입해 주시고, 이 지문 자체를 단순히 문제 풀고 답 맞추는 것이 아니고, 자, 이걸 해 주셔야 돼. 바로 뭐냐면 배경 지식화. 배경 지식화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배경 지식화를 꼭 해 주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출제위원들도 올해 수능을 출제할 때만큼은 기출문제를 어느 정도 베이스로 갖고 갈 거예요. 물론 지문에다 설명을 해주긴 하겠지. 개념어에 대한 설명을 해주긴 하겠지만 여러분이 시간이 항상 부족하잖아요. 시간을 줄이려면 어느 정도 베이스로 배경식을 갖추고 간다면,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여러분이 공부할 이유는 충분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적중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을 것이고, 적중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형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뭐 적중이 되든 안 되든 이 영상에 나온 지문을 보시는 것이 손해는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저는 최근 5년간 제가 지금 수능 지문을 한 지문 이상씩 적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적중도 물론 중요하니까 적중될 만한 지문을 콕콕 짚어드리고, 근데 이제 적중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본질적인 접근법인 건 분명합니다. 저도 본질적인 접근법을 더 강조하는 타입이고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 와선 여러분이 불안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접근법도 접근법이지만 나올 만한 기출 문제를 조금 더 선별하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컴팩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기출지문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략도 한번, 본질적인 전략도 여러분들이 리마인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뭡니까? 네, 배경 지식화를 해놓으시면 원하는 목표에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경 지식화라는 게 여러분들 보통 뭐 이와 기, 아주 흔한 예를 들어서 제가 1등급 친구들한테 이와 기의 개념이 뭐냐고 물어보면 믿기지 않게도 이게 뭔지 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출제위원들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반복 기출된 지문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 거라는 전제로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개념을 주긴 하는데 이 정도는 알겠지 하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설명을 간략하게 주거나
사례를 좀 깊이 줄 거를 좀 얕게 주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백그라운드가 아예 없는 친구들,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친구들은 기출 반복 횟수와는 상관없이 이걸 내가 의식적으로 스키마로 배경식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이게 시간상에서 그 기억으로 갖고 있는 친구들보다는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략과 함께 배경 지식화를 강조 드리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본격적으로 안내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향후 영상 업로드 일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능 전까지 공개 가능한 선에서 나올 만한 지문을 최대한 제가 선별을 해드릴게요. 기출 선별도 해드릴 거고, 독서랑 문학 선별해드릴 거고, EBS 수특 선별해드릴 거고, 수완도 수완 같은 경우는 최대한 제가 해드리도록 할 건데, 어쨌든 네, 선별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소개해드리는 요 지문만큼이라도 나름대로 꼼꼼하게 챙겨두시면 아마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멘탈 관리 계속해서 제가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수능 후에 마음 관리에 있어서도 제가 좀 케어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정시 전략 영상, 그리고 학원 정보 이런 것들도 수능 이후에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맨 처음에 유튜브로 이제 뜨게 된 게 정시 컨설팅 영상 이걸로 뜬 것이니만큼 이후에 여러분들께 정시 관련 자료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저희 카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좀 달아놓을 테니까 놀러와 주시고요. 보통 이 카페에서 내년 수업 모집 공지를 드리고 정시 컨설팅 예약도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카페로 오셔서 가입을 좀 해두시면 나중에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전략 및 선정 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략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먼저 제가 영상에서 선정해드린 지문을 반드시 다시 한번 분석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다 배우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 쌤들의 방식으로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시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을 배경 지식화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나올 만한 그 어떤 EBS나 뭐 수특이나 수완 연계될 만한 걸 고려해서 제가 선별한 거고, 또 경향성을 선별해서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왜 골랐냐 의구심을 품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 점은 저를 믿고 따라와 주셔야 되는 거고요. 저희 수강생들은 이후에 저의 자료로 따로 배부를 할 예정이니까 따로 뭐 너무 자세하게 배경식화를 하려고 하진 말고 그냥 가볍게 읽고 문제 푸는 정도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드릴 거니까. 자, 그리고 선지 구성 방식과 정답 선지의 로직, 논리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본질적인 전략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하필 이 선지가 답인가? 5개 중에 뭐 적절한 거든 적절하지 않은 것이든 이 선지를 왜 출제위원이 정답 선지로 구성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해보고 성찰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2022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변증법, 해결의 미학. 이게 지금 어떤 친구들은 논증 방식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논증 방식 맞긴 맞지만 미학, 예술 쪽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논증 방식도 중요하지만 이 지문 같은 경우는 동어 치환,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죠. 이 연결 관계가 되게 쫀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독해 전략을 한번 돌아보시기에 굉장히 좋고요. 올해 수능 같은 경우도 연결고리가 굉장히 쫀쫀하게 돼서 출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지문만큼은 꼭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은 지문 자체를 막 어렵게 내기보다는 이 국어적으로 여러분들이 연결관계를 잘 체크하냐 못 체크하냐를 출제 포인트로 삼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 꼭 보시길 바라고, 두 번째 지문 브레톤우즈 체제와 트리핀 딜레마. 사실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뭐 킬러 지문이라고 하면 킬러 지문이에요. 근데 이 안에 담긴 내용이 워낙 중요하고 시사적으로 또 많이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환율도 그렇고 뭐 금리도 그렇고 되게 이제 높아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이 이런 시의성 있는 제재를 출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금리니 환율이니 경상수지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찰해 보시기 굉장히 좋고 배경식화하기 굉장히 좋은 지문이기 때문에 이 지문도 선정을 한 겁니다. 문제 자체는 상당히 어렵고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문제 자체에 막 매몰되기보다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 지문 안에 있는 경제적인 지식 한번 돌려보시고 배경 지식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적 PCR과 실시간 PCR의 원리와 특징을 선정한 이유는 이게 2022학년도 6평 지문인데 올해 이제 바이러스와 관련된 지문이 출제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물론 생명과학 너무 자주 출제돼서 올해 그럴 확률이 좀 있을까는 싶은데 그래도 혹시 만약이라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다 해서 선정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문은 예약의 법적 성질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인데 이 2021 수능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잘 냈다고 평가한 어떤 연도의 지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지문 같은 경우도 연결고리 잡는 게 되게 중요한 지문이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또 이제 올해 경제 지문이 나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제 역으로 법 지문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법적인 어떤 지문을 좀 보시면서 트레이닝을 하시면 좋겠다 해서 선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관련해서 또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 지식재산보호와 디지털세 2021 6평에 나왔던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이게 분석력을 키우기가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추론 능력 키우기도 너무 좋아요. 연결고리도 쫀쫀하게 잘 되어 있고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잘 낸 지문이기 때문에 이 지문은 여러분들이 꼭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뭐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이 지문은 어쨌든 출제위원들이 모티브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꼭 좀 보시고 6번의 소유권의 공시 방법 2020 9평에 나왔던 소위 말해 점유계정 지문 있죠. 이거는 약간 리트 형식이라서 이런 형식으로 나올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데 추론형 문제를 대비하기가 너무 좋아요. 어려워. 엄청 어렵지만 추론형 문제를 대비하기에 너무 좋고 그리고 비교대조 구조가 비교적 명확하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를 하나씩 파헤쳐 보시다 보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의 실력을 굉장히 잘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런 지문이라 생각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계약의 개념과 법률 효과 2019 수능 지문인데 지금 이 지문 같은 경우 원상 회복 청구권이라고 해서 뭐 불에 탄 그림 뭐 이렇게 나오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지문 같은 경우도 사례나 이런 논리 구조라는 게 굉장히 깔끔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렵게 내려면 국어적으로 어렵게 낼 수 있는 그런 지문 세트라고 봤어요. 법적인 내용이 또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정을 했고요. 8번의 채권과 CDS 프리미엄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여기서 채권이라는 개념이 깊이 다루어지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올해 채권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뭐 채권과 CDS 프리미엄 요 지문 잘 보시면 아마 도움 되실 겁니다. 2019 9평 구조도 굉장히 잘 짜여져 있고 연결고리도 쫀쫀하게 되어 있고 굉장히 좋은 꿀팁을 말씀드린 거니까 잘 체크해 보시고 정부의 정책 수단 뭐 미시 건전성 정책이니 거시 건전성 정책이니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율곡의 법제개혁론 같은 경우도 이것도 연결고리가 되게 잘 쫀쫀하게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너무나 잘 쓴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뭐 구평 같은 걸 봐도 구조적으로 되게 딱딱 잘 짜여져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기출 지문 중에서도 구조적으로 잘 짜여 있는 지문들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공부를 하신다면 올해 수능을 보시면서 이질감을 별로 느끼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1번째는 DNS 스푸핑이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구조적으로 되게 잘 되어 있지만 서술 방식이 약간 거꾸로 꼬여 있거든요. 이렇게 서술 방식을 꼬아서 낼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서술 방식을 좀 낯설게 해서 출제를 하면 체감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올해 출제될 수 있는 지문 중에 하나는 컴퓨팅 기술, 네트워크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게 나오면 이 지문을 참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 미리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2번째 지문,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는 양자역학과 비고전 논리 지문인데 2018 9평이고요. 올해 이제 양자역학적인 부분이 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 꼭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구조적으로도 좋고 이게 과학 지문과 인문 지문의 복합 지문이면서 연계성도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겠습니다. 13번째는 사단법인의 법인격과 법인격 부인론입니다. 요 지문 같은 경우도 비슷한 용어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처음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보셨을 때 굉장히 어려우셨을 텐데, 올해 같은 경우도 9평에 데이터 소유권, 데이터 이동권 되게 헷갈리는 용어 비슷하게 생긴 게 지문에 등장을 했던 것처럼 올해 수능도 그렇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지문을 통해서 법적인 거 체크하시면서 좀 비슷한 용어가 나왔을 때 갈피가 안 잡힐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 점검을 해보시라고 선정을 했고, CPU 스케줄링 같은 경우는 내용적으로 연계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구조적으로도 참고해 볼 만하고요. 마지막으로 저작물의 공정 이용과 저작물의 공유 2014년 6평인데, 이렇게 기출된 지 좀 오래되는 지문들은 오히려 출제위원들이 자세히 검토를 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됐기 때문에 한 번쯤 더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작권 그리고 저작물에 대한 그런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아주 단기간에 어떻게 보면 진짜 나올 만한 기출지문을 15개로 압축을 해드렸어요. 시간을 굉장히 압축할 수 있겠죠? 갈피가 없이, 방향성 없이 공부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 영상을 접하신 것만으로도 커다란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운이 여러분들 수능 끝날 때까지, 정시 끝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믿고요. 함께 저와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지문씩 일주일 안에 여러분들이 끝내보도록 하면 좋겠고, 기본에 해당하는 지문이거든요. 물론 어렵지만 지금 이제 실전을 앞둔 상황에서는 기본에 해당하는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히 좀 보시고 배경 지식화 꼭 하시고 키워드 위주로, 여기서 수능 문제가 응용, 연계,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봐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걸 하면서 이제 사설 자료들을 보시면 완전 학습에 가깝게 대비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대치동 빅마우스 빅쌤은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